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인 자, 세계 최초의 주식 아가방 박시동, 이광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경제 전문가로서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경제 전문가일 필요는 없나? 굉장히 흥미진진 조마조마하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수출에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뭐 관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대한민국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계약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 관계 균형. 그래서 다 뺏기지 않으려면 이제 잘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그 버티느냐. 저쪽은 네.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깡패잖아요. 그렇죠. 뺏어가려고 하고. 다 내놓으라고 하고 네. 방맹이 돌고. 그렇죠. 어떻게 안 뺏길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는데 전 오히려 안 뺏기는 걸 넘어서 좀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생각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서 하는 걸 보니까 네. 머리 회전이 진짜 빠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에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서 덜 뺏기는 걸 떠나서 미국에서 가져올 것도 있겠구나. 상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응? 정말 이쪽 좋아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그래? 장사했으면 잘했을 뿐이에요. 그걸 독일이 잘했거든요. 독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고속도로를 깔아줘요. 근데 그냥 깔아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톨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는 막 깔아주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거기서 돈을 계속 벌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선 같은 경우에 그렇죠. 조선에서 니네 배 만들어 줄게. 하지만 우리 이익을 계속 챙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도 배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중국하고 비등한 정도로 배를 만들 수 있고 훨씬 실력은 뛰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해야 된다. 한국밖에 해줄 수 없다 이거. 이거는 우리 카드니까 그거 잘 휘두르는 것 같더라고. 네.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가 정의를 하면 그 정의대로 바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처음에 관세 협상할 때도 마스가라는 말을 우리가 준비해서 갔거든요. 우리 팀이. 그러니까 이게 네가 원하는 거 맞지라고 하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마스가를 또 가져갔고 더하기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규정하면서 갔거든요. 단어 기계 파고치. 예, 이게 네가 원하는 게 맞지라고 하는 순간 맞아 이렇게 구조가 딱 마무리되는 그런 디테일을 트럼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숙제 준 거거든. 숙제. 네. 숙제 줬는데 한국이 잘 풀었어. 영리하군. 자, 그래서 네. 지난 시간이 6강이었고 지난 시간에 숙제가 뭐였더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강의가 쌓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지난주에 이제 배당 얘기를 했고요. 배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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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당주를 한번 한 주를 한번 사보자. 배당주 한 주를 사보자. 그러니까 근데 저희 주식아 가방이 다 의도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10월, 11월 때 이렇게 배당주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을 한번 주니까. 그러니까 배당 기일이 임박할수록 배당주가 예를 들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배당주.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배당을 잘 하는 주는 따로 있다. 네. 그렇죠. 그 주를 주목해라. 안정적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도 높고 그리고 오랫동안 배당한. 그래서 배당 순위를 저희가 또 발표했죠 지난주에. 네. 100위까지. 네.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투자를 해라. 예. 한 주를 네. 했었지 참. 네. 근데- 나의 배당주 한 주를 찾아라. 근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냐? 연말에 배당을 주니까 사실 이쯤부터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배당주를 언제까지 갖고 있고 언제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지점을 아셔야 되잖아요. 배당주는 그러면 배당한 날 전날 사도 배당을 주느냐? 그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배당 기준일을 아셔야 됩니다. 배당 기준을 네, 네.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여기서 슬슬 포기하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배당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은 뭐냐면 그 날에 배당 기준일 그 날에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을 꼭 아셔야 돼요. 배당 기준일.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 거죠. 단 하루 차인데도.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샀다는 것은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배당을 받을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면 그럼 12월 30일까지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올라가려면 배당 기준일에 이틀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됩니다. 아, 최소. 네. 이틀 걸리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통장에서 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하면 이틀 후에 체결이 완료가 돼요. 이틀이 걸리는구나. 네. 오케이. 예.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 그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기업이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네.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나는 10월 29일까지는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케이. 영업일 기준. 영업을 기준 또 주말을 빼야 되네. 그죠? 네. 이런 거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놓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멘탈 얘기도 했고 왜 주식 투자 얘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이제 ETF라는 지수를 사는 거, 시장을 사는 것도 얘기해봤고, 근데 개별 종목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중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왜 이광수 박시동은 배당을 먼저 얘기했냐? 뭐 성장주, 수출주 뭐 많죠. 예. 근데 배당주를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식 아가들한테. 왜냐하면 배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그렇죠. 때. 막 배터리 뭐 전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대박주 뭐야? 막 이렇게 얘기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배당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시즌별로 돌아가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도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배당주를 살 때입니다. 연중 중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배당을 하니까 배당 기준일 전에 내가 주주명부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때쯤 되면 다 알아요. 지금인가 봐. 지금 사면 이제 안 그래도 살 건데 지금 사면 배당도 받을 수 있잖아라고 하면 그때쯤 되면 몰려요. 그러니까 몰리기 전에 조금 전에 미리 사두면 연말 배당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배당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즌 이벤트를 우리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런가 보다고 덜컥 사실까 봐 날짜가 있다. 날짜.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며칠 전 그러니까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 사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 배당을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그래서 주가가 1,500원이에요. 그 1,500원은 어쩌면 사람들은 여기에는 5% 배당이 숨어 있어. 이렇게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얘 내일 모레 5% 배당해줘. 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하루 사이에 이제 배당 그 기준일을 넘겼어. 지금 사도 요번 배당은 못 받아.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게요? 그만큼 빠져요. 어제 산 너는 배당을 받지만 하루 차이로 오늘 산 나는 배당을 못 받아. 이걸 배당 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하루 전에 산 사람, 하루 뒤에 산 사람이 가격이 다릅니다. 시장에서. 그렇겠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산 사람은 바보 이렇게 되는 거지. 어제 샀으면 너 여기 보너스 들어 있는 건데 이런 거죠. 닭을 샀는데 안에 알이 들어 있는 계란. 보너스까지 들어 있는 날 있는데 이벤트를 놓쳤다야 네. 너. 그러니까 너는 알 뺀 가격으로 오늘부터 사야 돼. 알 뺀 가격. 그게 배당 락이에요. 배당 락. 그 날짜의 의미가 이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배당 네. 락. 그래서 저 배당 기준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고 아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삼성전자의 배당 기준일을 예시를 드린 건데요. 저렇게 공시에 가면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당 기준일이 저렇게 나와 있고 저 기준일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시는 항상 그 전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실 수 있고요. 전자공시 시스템. 예, 이 안에 들어가 보셔서 회사명을 조회하시고 저 밑에 상세 조건 열기를 하셔서 저기에 보고서 명에 배당을 치셔서 검색하시면 야, 나옵니다. 이거는 모르면 못 찾겠구나. 예.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삼성전자를 치고 거기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공시한 게 쫙 있는데 거기에 배당 공시를 클릭해라. 예. 그러니까 상세 조건에 보고서 명에 배당을 넣고 그다음에 검색을 따로 하는 검색을 겁니다. 하는구나. 왜냐하면 공시가 너무 많거든요. 오케이. 네. 거기에 보면 배당 기준이 나올 것이다. 클릭을 그 딱- 이틀 전에는 사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 이제는 9월이니까 조금씩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렵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노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게으르면 들었던 못 노래. 하겠는데 이거. 찬바람이 불면 그 노래 아시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6번 네. 읽고 듣다 보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일지를 알겠어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구적인 사람이 잘할 것 같아요.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학구적인 사람.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고 그 논문도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절대 안 찾아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뭐 하러 나왔는데 그 단어 야 이거 궁금한데 이 관련 논문 막 찾아보기도 하고 자기가 연구해서 하나의 이론을 세우는 거죠. 네. 그리고
뉴스도 열심히 보고 직관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주식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겠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렵지 않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 문화가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주식이 점점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이명 정부 하에서 이미 한번 뛰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자마자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면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따라오면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쭉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말인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주식 종목을 얘기하거나 이런 산업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문법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는 주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는 네.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야 그냥 종목을 하나 찍어줘. 이거하고 말하죠. 다르다. 여기는 종목이 언제 나오는 거야? 안 나옵니다. 그렇죠. 종목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다 보면 이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정부에서 이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나도 이명박이 잘 나와요. 네. 하도 이명박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주식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지금 오늘 또 새로운 테마입니다. 저희 네. 이 얘기를 왜 테마가 하는지. 뭐예요? 테마가 뭐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내용을 아실 필요가 상법. 있다는 거예요. 상법과 그중에서 주식과 관련된 거?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거요? 네. 일단은 지금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 3차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그동안은 회사의 이사는 주주를 신경 안 써도 됐었어요. 집중 투표제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1차 개정안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거 이사의 충실 의무 맨 위에 있는 거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사가 회사 내가 삼성전자 대표이사면 주식회사 삼성전자만 신경 쓰면 됐지 삼성전자 주주는 나 알바 아니야 이래도 됐는데 이제는 너 주주의 이익도 신경 써야 돼라고 의무가 만들어졌어요. 의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람답게 대접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했고요. 2차 개정안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집중 투표제입니다. 이게 투표할 때 집중해서 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려요. 네네네. 정신 집중하라는 건가?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일가가 네. 그 회사를 지배하는 지분율은 많아봤자 30에서 40이에요. 근데 이사가 한 10명 있으면 자기 지분은 3, 40밖에 없으면서 100% 다 자기 사람으로 찍어버려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 너는 30% 지분 가지고 어떻게 100을 행사하느냐라고 보면 1번 이사 뽑을 때 이 사람 찬반해봐. 그러면 또 대주주가 제일 많으니까 이기고 2번도 찬반하니까 또 이겨. 그러니까 1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판판이 깨져요. 항상 대주주 마음대로 됐다. 예. 그래서 100%의 사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가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 경제 민주화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 주주나 그 소수 주주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을까? 요걸 이제 한 올해 검토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런 거죠. 이사를 만약에 3명 뽑아요, 이번에. 네. 그러면 어쨌거나 1번 이사, 2번 이사, 3번 이사를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투표를 3번 하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난 총 3번의 투표권이 있었네. 난 이걸 근데 왜 1번 할 때, 2번 할 때, 3번 할 때 각각 써야 돼? 나 1번, 2번 포기할래. 나 3번이 내 마음에 들거든. 나 3번의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3장을 한 번에 3번한테 쓸 거야. 집중해서 쓰게 해줘. 몰빵 투표하게 해줘. 이렇게 되면 그래서 소수 주주들, 네. 소액 주주들의 네.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네.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권한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1번, 2번은 포기하더라도 3번일 때 내가 한번 붙어보면 나는 3표를 몰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붙어볼 10번까지 만하다. 있다. 10명이다. 예, 예. 그러면 10번을 다 합쳐서 한 번에 행사한다. 그렇죠. 그럼 한 표인데 10표를 가진 표처럼 행사될 그렇습니다.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10번은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원래 있는 제도예요? 예, 이게 굉장히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고 좋은 제도인데 우리는 사실 1990년대 말에 이게 들어왔었어요. 워낙에 이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때 또 진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통과는 되는데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집중 투표제 한다. 단 회사의 정관으로 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은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또안 모든 하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안 한다. 이 정관이 다 통과됐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없어. 90몇 프로가 안 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2조 이상의 큰 회사들은 그 정관으로 뺄 수 있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2조 이상 큰 회사들.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해라. 예,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를 들면 제가 이재용이야, 정용진이야. 그동안은 이사회 딱 가면 다 내 꼬붕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쟤 누구야?
몰라요. 주총에서 선임됐습니다. 10명인데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들어온 들어왔어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해. 예. 불편한데 네. 하지만 주주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진 주식의 그 힘만큼 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어. 근데 어. 기존에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대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그렇지. 회사에서 감나라 짜증나겠지. 배나라 한다 생각하니까 경영권 침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회사 잡아먹으러 들어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잡아먹어 들어간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쨌거나 서로 잘 되자는데 네. 변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해보자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니까 이제 경영 관련해서도 새로운 단계로 우리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죠. 중요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차 개정안이 예정돼 있는데 네.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게 자사주라는 굉장히 건 중요한 뭐냐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스스로 주식을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자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경영권 방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자사주를 그냥 사서 기업이 갖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합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 그냥 있는 상태고 아예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면 주식 수가 줄잖아요. 줄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주의 권리와 권한이 더 올라가는 거죠. 가치도 기존 주주. 커지겠죠. 네, 네. 근데 왜 소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 가지고 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싶어요. 예. 아, 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한 40% 지분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 사야 돼. 내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아까워요. 근데 회사는 장사를 잘했어. 삼성전자, 현대차 장사를 잘했어요. 돈이 남아 있어. 야, 회사 돈으로 회사 주식 사. 그래서 시장에 있는 주식을 내가 산 게 아니고 회사를 산 거예요. 회사 샀어. 그리고 나는 그 회사를 지배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내 편을 들 수 있는 주식이 돼요. 근데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사주는 그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딱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현대가 삼성한테 전화하는 거죠. 친구한테. 친구야. 이거 사주라. 네 회사가 내 자사주를 가져가라. 네 회사 자사주는 내가 살게. 이렇게 교환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쪽에서 내 편을 들었는 백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회사 돈으로 언제나 탄탄한 지배력을 나는 만들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사실 그 자사주를 산 그 돈의 원천은 회사의 이익금이잖아요.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주주들 거예요. 주주들에게 향유돼야 될 돈을 자기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늘 파킹시켜 놓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그걸 하지 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게 그렇구나. 그렇죠. 이해했어요. 근데 이 상법 개정의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일단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는데 네. 이런 상법 개정안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방향성은 뭐냐면 결국엔 주주의 권리, 특히 소수주주는 일반적으로 그 나머지 대주주 말고 나머지 주주들의 권리와 권한을 올리겠다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이 강하게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 첫 번째는 배당을 많이 해주라. 일반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를 성장하게 해서 주가를 올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대부분이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러면 내년 그게 선반영돼서 주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타면 얼마나 빠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거나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네. 이 상법 개정을 의미 있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 시장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못다한 얘기를 네. 또 이제 다음 달에 강연을 차장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강연. 네. 요즘 한번 신청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방송 시간에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끊어서 가는데 오프라인 강연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거 일정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일정이 9월 10일, 13, 14 뭐 이렇게 많이 해. 27, 28.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만 하면 좀 그래서요. 뭐 경기도 전역으로 좀 넓혀봤고요. 조만간에 이제 지방까지 좀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아가시오 KR에 들어가면 일정이 쫙 네네네.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무료 강연이라면서요. 네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방송에 좀 못다한 얘기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 무료 강연을 계속 자기들 돈 들여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아닙니다. 저희 돈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이제 후원도 받고 광고도 받고 해서 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절대 허들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10,000원이라도 받지. 아, 해보니까 몇 명씩 옵니까? 저희가 많이 오세요. 금방 마감됩니다. 350명 뭐 거의 이렇게 오시는데 한 번에? 네. 저희가 배우는 것도 많고요. 저희가 좀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 감동받으세요? 아무도 나한테 주식 얘기 해주지 않더라.
근데 안 해주지. 예, 근데 당신들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돈 내느라고 하네요. 나 튼튼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자, 주아가 COKR 들어가시면 일정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